네, 22대 총선을 전망해보는 경인 나침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리서치 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의 조대현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박성민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출신입니다. 출마자들, 그간의 경력, 내가 어디 출신이다 또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총선 본 무대에서도 그렇고 공천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동안 이런 시각들이 있었죠. 정부, 국회 또 지자체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퇴하는 목소리들, 또 사퇴하는 움직임들이 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소위 누구의 사람이라는 분들이 새 뜻을 품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 글쎄요,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김동연 개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소위 김동연의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이번에 적잖이 좀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예,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총선 출마하는 분은 아니지만 먼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입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취임할 때 중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기도 의회와 이 재단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겠다 해놓고 이분도 결국 9개월 만에 사표를 쓰고 이 경기도도 아닌 자기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가서 이미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김용진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분은 김동연 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네. 김동연 지사가 장관 시절 이분이 그 차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이렇게 재임을 하고 있었고,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중도 사퇴하고 캠프에 합류해서 네. 비서실장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 승리 이후에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초대 경제부지사를 거쳤던 분으로, 이분 역시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2020년 총선에 이제 6.5%로 패했는데, 그 당시에도 김동연 지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다음에 연설하고 할 정도로 이분하고 가깝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천에 도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분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염태영, 유명한 분이죠. 수원시장 3선 하신 분인데, 이분은 현재 경기도 경제부지사신데, 이분도 경기도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민주당이 수원에 있는 5개 선거구를 다 석권할 기세이기 때문에 네. 당내 경쟁이 이제 더 중요한데, 당내 경쟁에서도 누가 붙더라도 경쟁력이 입증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대현 선처럼 말씀하신 측근이란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 이분은 사실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좀 갈등도 있었는데, 박성민 부위원장, 이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작년 7월 말에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경기도 의회가 원구성도 안 되나 보니까 네.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이제 그 경기도 광미숙 국민의힘 대표랑 또 민주당 네. 대표랑 이제 만찬을 만들어갖고 이제 원구성을 좀 합의를 하자 그래갖고, 그 만찬 중에 이제 또 고성이 좀 오가다 보니까 그 광미숙 대표한테 술잔을 투척했다라는 그게 나와갖고, 광미숙 대표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김용진 그 전 경제부지사가 그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에 부담을 주시라서 임명된 지 3일 만에 전격 사퇴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았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건 잘 해결됐고, 아마 이번 21대 총선에서 석패한 지역인 22대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이천에서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어떤 무게감, 정치인으로서의 민주당내에서의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에 비해선 측근들의 출마 수가 희망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의도 국회에다가 자기 사람을 많이 이렇게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당내 경선할 때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뭐 여의도 정치판 그러면 뭐 지긋지긋해하기 때문에 네. 가장 혐오하는 조직이 이제 뭐 국회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그 국민들이 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많은 기반을 갖고 있는 분보다는 주로 바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민심의 바람을 통해서 여의도를 도리어 점령하는 이런 게 패턴이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윤석열 예. 대통령도 무슨 그렇죠. 계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그죠. 지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재명 네. 저기 그 대표도 과거 지사 시절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네. 전부 다 당내 경선 컷오프 당하든지 경선에 나가지고 다 깨졌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인데도 결국 국민들이 밀어올려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걸 봤기 네.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네. 그래서 도리어 뭐 제가 아까 최입의 이분 얘기 드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최입의 이 재단 대표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니까 네. 당장 공격받는 게 김동연 지사가 결국 자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리꽂아서 밥줄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바깥에서 기존 여의도의 문법과는 차별화되는 행보를 통해서 이 국민 바람을 일으켜서 나중에 큰 꿈을 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굳이 자기 사람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려는 노력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대현 세터장 말씀은 뭐 이들이 당선 여부 선전이 글쎄 뭐 대권 주자로 가는 김도연 지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이제 그런 정치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천받는 과정에서는 어떤 약간의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앵커님 말씀대로 그 김동연 지사가 좀 행정가지만 또 네네.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또 그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는 네.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경기도 내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좀 베니핏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